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석환의 HR 전략 컨설팅 대표로 있는 홍석환입니다. 저는 행운아라고 저를 소개를 합니다. 31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HR 직무만 담당을 했습니다. 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저는 많은 경험과 스킬을 쌓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제 마음속에 2명의 아까운 후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은 A 부장인데 매우 성실합니다. 항상 7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공장 주변을 돌고 공장의 이상 여부를 살핍니다. 사무실에 와서 그날 해야 할 6가지를 정리하고 하나씩 처리를 하는데 이 A 부장의 일 자체가 현장을 살피는 것이다 보니까 사무실에는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성실하고 또한 일에 있어서 철저한 그이지만 그의 상사는 결코 A 부장을 팀장의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은 B 팀장입니다. 물류의 전문가로서 물류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개발된 설비와 장비를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물류의 전문가인데 업무의 특성상 한 달에 15일 정도는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현장에 출근하고 현장에서 퇴근하는데 그의 본부장은 B팀장을 절대 임원의 후보로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매우 성실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인 2명이 왜 팀장과 임원으로 추천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제가 설명하는 상사를 움직이는 상사의 마음을 훔치는 3가지 비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는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상사의 의중을 알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상사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상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상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상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상사의 회사와 개인의 꿈과 목표를 알고 있는가? 2번째는 상사의 회사와 개인의 힘든 점,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가? 3번째는 상사의 경영 또는 업무 스타일을 내가 알고 있는가? 4번째는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상사의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이 4가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상사가 지금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은 밑에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상사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요? 저는 상사와 2가지 관점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소통을 하는가? 2번째는 얼마나 자주 소통을 하는가? 저라면 하루에 적어도 2-3번 정도는 상사에게 문자나 아니면 전화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상사에게 나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벽이 없다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 중요한 비결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직원들이 내주는 성과로 본인의 성과를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는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일을 아무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상사는 조금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부탁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상사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사소한 일을 나한테 맡기다니 대충 하느냐, 여기서부터 상사는 신뢰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소하고 하찮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상사하고의 신뢰가 쌓였다면 상사는 나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상사를 불안하게 하느냐, 아니면 상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고를 통해서 상사를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상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내가 그것을 해오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줬을 때 상사는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상사를 편안하게 또 믿게 그리고 신뢰가 더 구축되도록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내가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조직과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상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시키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은 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역량을 조직과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정말 상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친구는 내가 끌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방법과 일하는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과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모든 매뉴얼과 강의안을 쉐어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브의 정신으로 조직과 구성원이 잘 되고 그들이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생각입니다. 상사는 그러한 직원이 있다면 기꺼이 이런 친구들은 빨리 성장시켜서 발탁해서 조직장으로 만들어야지, 경영자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일이고 그것이 상사의 마음이 또는 상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는 상사의 마음을 훔치는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상사와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소통을 자주 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